오늘은 책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번에 보여드린 이 책, 될 일은 된다.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자기계발서 같은 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취, 성공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의 책이기도 해요. 여기 보면 부제가 내맡기기 실험이 불러온 엄청난 성공과 깨달음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평범한 대학원생에서 대학 교수, 건축업자, 프로그래머, 전미의료 전산화를 이끈 CEO, 대규모 영성 공동체의 리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 이 사람의 명상가의 리얼 스토리라고 적혀 있거든요. 되게 자기계발서 같잖아요. 근데 내용은요, 이 사람이 명상가예요. 명상을 하다가요, 우연히 자신 안쪽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몸속에 누군가가 막 얘기를 하면서 떠들더라는 거죠. 왜 우리 드라마나 만화 뭐 이런 거 보면 여기 이렇게 악마가 막 나쁘게 하라고 욕을 하고 이쪽에 천사가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선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속에서 왜 그 천사와 악마가 뭐 있다고 그렇게 비유를 하기도 하고 뭐 또 다른 내가 있다고도 얘기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게 좀 쉽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 또 다른 나라고 말하는 그 사람, 걔가 누구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나에게 얘기를 하지? 듣기 싫어.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책을 한 권 줍니다. 근데 그게 선불교 책이었어요. 불교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를 객관화시키고 나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하고 아니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고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책을 읽고 깜짝 놀라요. 그래. 여기 책에서 말하는 게 맞아. 내가 지금 궁금했던 게 그거구나 하면서 그 용어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진짜 나인 참자, 가짜 자아가 있다는 것을 이제 구별을 이렇게 말을 내리게 되었, 명칭을 붙여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고, 명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명상을 책을 보고 독학으로 하게 되면서 굉장히 행복한 느낌을 받게 돼요. 이게 뭐지? 깜짝 놀래고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 원래 이제 대학원생이었는데 공부고 뭐고 다 이제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나의 참자가 무엇인지, 과연 그건 어디서부터 왔고, 뭐 이런 거를 깨닫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명상에 심취해요. 여러 책을 읽게 되고 아침, 점심, 저녁 틈만 나면 명상을 하고 그리고 속을 비울수록 명상이 더 잘 되는 것을 알게 돼서 단식도 자주 하고 채식주의자로도 바뀌고 그런 생활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명상 구도자의 길을 걸으려고 수행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구도자가 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그 사람의 모임을 주최를 하게 돼요. 인도 사람이었는데 미국에서 굉장히 추종자가 많고 리더라고 하죠. 마스터라고 하는데 영적 스승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오면 어떻게 보통 세미나가 이루어지냐면 한 뭐 몇십 명, 100명 뭐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고 명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침 저녁으로 있고 그 마스터라는 그 구루라고 하는 그 사람이 돌면서
이렇게 같이 함께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갖는 거가 프로그램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엄청난 걸 느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명상을 하고 있는데 바바라는 사람이거든요. 바바가 내 뒤에서 걸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에게서 어마어마한 힘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나는 앞을 향한 채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의 손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내 머리 쪽을 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손바닥이 정수리 위에 닿는 순간 척추 기저부에서 1만 볼트짜리 전기 같은 것이 튀어올라 그의 손을 향해 뻗어갔다. 번쩍하는 번개처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내 몸 안에 있지 않았다. 여기에 살고 있는 나, 눈을 통해 보고 귀를 통해 듣는 나,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는 의식이 중심인 나, 그 모든 나가 더 이상 그 모든 일을 하면서 내면에 앉아있지 않았다. 내가 전기를 받은 것처럼 팡 하면서 위로 솟아서 사라지려고 했대잖아요. 나한테 없어지고 빠져나갔대요. 그렇게 묘사를 하고요. 나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힌 채 몸과의 연결을 잃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해 버텼다. 솟구쳐 오르는 그 엄청난 에너지는 나를 평소에 앉아있던 내면의 자리에서 밀어내버렸다. 태풍급의 바람이 나를 몸에서 날려버리려 하고 있었다. 나는 내 소중한 목숨을 붙들려고 안간힘을 다 썼다. 목숨을 붙들려고 안간힘을 다 썼대요. 손을 터치하자마자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길을 써도 나 자신을 몸속으로 끌어내릴 수가 없었다. 이것은 순수한 공포 앞에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 중 하나였다. 하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나는 나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신용조차 할 수 없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내가 그만하면 됐다고 느꼈는지 바바가 손으로 내 등을 가만히 문질렀다. 그의 손이 내 등의 중앙 부분에 물리적으로 닿는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나는 즉시 몸속으로 떨어져서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의식한 것은 심장이었다. 심장이 뛰지 않고 있었다. 몸은 돌아왔는데 심장이 뛰질 않았대요. 그것은 벌새의 날개짓처럼 바르르 떨리고만 있을 뿐이었다.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랬다. 이건 좋지 않아. 이런 상태로 심장이 오래 못 버틸 텐데. 그 생각이 내 마음에 형성이 되는 순간, 여긴 보면 표현이 되게, 봐보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선 표현이요. 그 생각이 내 마음에 형성이 되었다고 표현을 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몸의 나를 진짜 나라고 나와 다른 나예요. 그죠? 이 사람은요. 그 순간 바바가 내 앞으로 와서 손으로 심장을 문질렀다. 그 즉시 심장은 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이 사람이 이 바바라는 사람의 이런 체험을 한번 극적인 체험을 하고 충격을 받아요. 나는 이 사람의 힘 그리고 이 체험에 넋이 빠졌다. 그는 누구일까? 그가 어떻게 나의 에너지며 신진대사 기능을 그처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을까? 그의 존재 앞에서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나는 과연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건가? 그 많은 세월 동안 단식하고 명상하고 나 자신과 싸우면서 이 사람은 단 한 번의 건드림만으로도 그토록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 순간 나는 시타 마스터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바비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온 존재였다. 이렇게 하면서 그 경험을 얘기를 해요. 명상을 한번 해보셨나요? 명상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또 다른 영상을 하나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건 이 사람이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해요. 그 후에는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죄송합니다. 표지가 없어. 내가 의지로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한 거잖아요. 명상도 계속하면서 단식하면서. 근데
지금 이 사람은 한 번에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저의 자신에게 엄청난 에너지와 경험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신이 한 게 좀 허무하다는 생각? 아, 야, 뭐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이 사람이 내맡기기 실험을 해요. 이제는 사람 내가 하기 싫어도 하게 되는 기회를 만나면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요. 내가 발버둥 쳐도 결국에는 1위로 오려고 그동안에 일이 있었었구나. 뭔가 엄청난 우주의 힘이 자신이 정해놓은 그 길에 나를 그냥 도구로만 쓸 뿐이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맡겨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일들을 겪게 돼요. 어, 원래 수료할 생각이 없었던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게 되고, 박사 과정을 박사를 이제 취득하게 되고요. 정말 공부를 하기 싫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엔 교수도 되고, 교수 생활을 하기 싫었는데, 제안이 와서 또 거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뭔가 제안이 오면 그것을 한번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실험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것을 또 하나의 수련의 방법이라고 본인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수를 하라고 해서 정말 내키지 않지만 수락을 하고 그 대학을 갔는데, 그럼 무슨 수업을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전공은 경제 쪽인데 명상 얘기를 그러면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이 그동안 배웠던 거, 깨달았던 거, 마음속에 다른 내가 얘기하는 거,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우연히, 땅을 사서 자기가 집을 짓게 되는데, 결국엔 집을 짓는 그 경험이 나중엔 건축업자로까지 이어지게 되고, 또 건축업자가 돼서, 굉장히 사업을 크게 하고, 자신의 집 앞에서 명상을 계속 꾸준히 하는데 사람들이 몰려서 결국에는 어떤 영성 공동체 리더가 또 되게 됐고, 그 영성 공동체가 커지면서 세계적인 유명한 구루들이 와서 세미나를 갖게 되고 더 커지고 베스트셀러 작가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정말 진짜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음, 그런 생각, 그런 경험 있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생각. 저는 어, 은행원 4년 다니고 나와서 은행인 사생활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이 꽤 많이 팔렸는데요. 내가 이 책을 쓰려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나? 그러니까 이렇게 집에 그런 경매로 넘어가 힘들었던 경험으로 쌓여서 책을 낸 게 아니라 책을 내기 위해서 이런 경험을 한 것 같은 느낌? 그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뭐 여러 가지 인생에서 여러 선택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의 제가 왔는데, 저도 돌아보면 굉장히 제 마음대로 주도적으로 제가 스스로 선택을 하고 결정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뭔가 정해진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경험을 쌓은 느낌?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경험과 이 일이 미래에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그런 듯한 느낌?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책이 그러면 한마디로 뭐 주제는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내맡기어도 될 일은 된다예요. 이 제목대로 정말 될 일은 된다인데,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자기계발적으로 뭔가 배울 점이 뭔가 있었냐면, 내 맡기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그것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된대요. 기울여야 된다는 것보다 이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제 원래 예전에는 밥도 잘 안 먹고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나가고 수행만 했었잖아요. 이 사람이 그랬는데 그 후에는 시타 마스터를 만난 다음에는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 뭔가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보다 하면서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그 행위를 명상의 수련 과정이라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명상의 수련이 아니라 나를 찾아가는 어떤 그러니까 명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그것을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얻고자 해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 다음에 어떤 일이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우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즐겁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주는 것 자체로 그냥 너무 행복해 하면서 해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성공을 했고 남들보다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해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많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자기계발서를 읽으면 다 하나같이 정말 근성 있고 진짜 열심히 살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책은 조금 그 책이랑은 좀 달라요. 자신을 막 혹사시키면서 뭔가 행복을 포기하면서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은요, 막 잠을 막 두세 시간만 자도 되게 행복해해요. 명상이라는 거 아마 해보신 분은 이해되실 텐데, 명상을 하는 그 순간에는 시간과 그 감각, 존재한다는 그런 느낌이 시간, 공간 이런 게 사라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 흘렀는지 몰라요. 되게 찰나 같은데 뭐 10분이 흘러져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막 명상을 3시간, 4시간 이렇게 2시간? 아, 뭐 2시간이라고 안 해도 뭐 30분만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한다는 게 진짜 얼마나 힘들까 하는데 막상 명상에 되게 빠져있고 명상을 하는 사람은 그 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틈틈이 계속 명상을 하거든요. 그게 힐링하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 나에게 주어진 어떤 임무를 다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되게 행복하게 하고, 거의 뭐, 다른 생각 없이 하죠. 그러니까 명상하듯이 집중해서 하니까 놀라운 집중력으로 엄청난 것들을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보고 우선은 명상을 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읽는 중간에 명상을 또 몇 번 했고요. 내 안의 목소리를 듣는 거를 연습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또 들었고요. 나 역시도 한번 조금 적극적으로 내맡기기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다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느낌이 든다고 했잖아요. 뭔가 정해진 거에 제가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떤 제안이 들어올 때 이 사람처럼 뭐 100% 알았어,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해볼게요, 이러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최대한 받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맡은 바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것을 하나하나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굉장히 공감이 갔고, 내가 명상을 못하니까 시간이 없어 명상도 못하고 요가도 못해 불만을 갖는 것 대신 이 사람처럼 내가 뭘 하는 그것에 되게 수련을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깨달았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만약 이 책을 읽어보시고 명상이나 그런 거에 관심이 생기시면 제가 조만간에 동영상을 좀 쉽게 명상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이야기하는 그런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그 영상도 좀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지켜봐 주세요. 책을 한 권 추천해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